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오늘은 가격은 지금 형편없지만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세력이라는 사람들, 특히 이제 거대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현재 이면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구조 형성하고 있다는 걸 이제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아마 여러분들 이미 뉴스를 외신을 통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분 성함이 팀 드레이퍼거든요. 근데 예전에 과거에 미 정부에서 미 법원에서 어떤 그 특정 집단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거기서 이제 그 비트코인이 오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불법 자금으로 명시해서 그거를 정부가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향후에 이제 경매에 붙여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근데 그 당시에 이분이 대거 사들여요. 비트코인을. 제가 기억하기에는 정확한 가격을 제가 기사를 다시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500달러 이하로 하여튼 10만 개 이상인가? 하여튼 몇십만 개인가? 하여튼 사들여서 엄청난 수익을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인사이트도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제 내년 2023년 비트코인 가격을 25만 달러라고 예견을 작년인가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뭐 믿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팀 드레이퍼가 이제 어저께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성들이 가상자산 수용에 그리고 투자에 관해서 좀 긍정적인 스탠스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사들인 가상자산을 통해서 만약에 쇼핑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상승을 도모하기 시작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이냐면 구찌사나 아니면 뭐 루이비통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럭셔리 브랜드들 있죠. 명품 브랜드들이 사실상 이걸 올 여름서부터 받아들이겠다고 이미 공표를 했었고 전 세계 대중들은 이미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갑자기 팀 드레이퍼가 이런 얘기를 했었을까? 그래서 과거 얘기를 이제 제가 다시 갖고 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건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왜 지금 상황에 럭셔리 브랜드가 여름 때부터 지금까지 과격한 상승이 있진 않았었잖아요. 근데 하나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서 사실 전 그랬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웹BTC 그리고 라이트코인, 시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US 달러 그리고 도지코인 해가지고 뭐 이런 코인들을 이제 받아들일 거야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명시를 했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루이비통이거든요. 근데 루이비통의 전신인 회사가 여기 LVMH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전신이고 한마디로 여기 LVMH 그룹이 어디냐면 왜 자동차는 전 세계에서 가장 폭넓은 브랜드를 소유한 데가 폭스바겐 그룹이거든요. 독일에. 근데 폭스바겐 그룹인데 명품 브랜드에서는 LVMH가 사실 같은 격이라는 거죠. 어떤 같은 그룹 입장인데 루이비통도 여기 보시면은 2019년에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같이 루이비통에서 판매되는 명품백에 추적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을 같이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래전부터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움직임이 있었고 중요한 거는 이 LVMH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 많은 어떤 그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태그 호이어라든가 아니면 뭐 입생 로랑이라든가 아니면 몇몇 개 브랜드 뭐 루이비통이라든가 지금 현재로서는 몇몇 개 브랜드만 지금 움직이는데 LVMH하고 관련돼 있는 와인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그런 브랜드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불가리, 향수도 마찬가지고 향수 브랜드들도 다 가지고 있고 뭐 패션 브랜드는 뭐 그리고 시계에 관련돼서 명품 시계하고 관련돼 있는 것도 LVMH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분명히 뭐 가상자산으로 이제 페이를 받겠다고 하는 몇몇 개 브랜드 말고도 여기에 있는 만약에 향후 모든 브랜드가 받게 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겠죠. 이건 코인텔레그래프에 나온 뉴스인데 라이트코인 사전 반감기 프랙탈은 2023년 7월까지 200% 라이트코인 가격 랠리를 암시합니다. 그래서 밤감기가 와서 채굴량이 반으로 떨어지고 요즘에 채굴코인에 관한 이미지가 형편없이 바닥에 추락해 있는 현재 추세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MACD랑 RSI를 봤을 때는 지표상은 과매도 구간이다라는 표현을 지금 누군가 썼는데 그거를 인용해서 이제 코인텔레그래프에 나온 거고 이게 또 사실일 수도 있어요.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거기다가 저는 이제 채굴하고 관련돼 있는 코인 중에 반감기가 있는 코인들을 비트코인을 대표로 해서 나머지 이하 코인들도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건 뭐 채굴하고 있는 관련된 코인들에 투자하시는 분들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시고 그리고 이거는 비트코인 캐시인데 이것도 코인텔레그래프에 나왔거든요. 특정 유명 프로그래머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BCH만 사용해서 비트코인 시티에서 69일을 보냈다. 그래서 임금을 이 사람은 비트코인 캐시만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특정 몇몇 개 국가와 몇몇 개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는 비트코인 캐시만 사용하고 있어요. 로저버가 뭐 주로 좀 많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특히나 비트코인 컨퍼런스, 대규모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추후 소식은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거고 어쨌건 채굴 코인들 관련해서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에서 지금 ETF를 향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 뭐 제도적 수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채굴 코인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시고 지금 뭐 이런저런 사람들 말에 휘둘리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란은행 33년 만에 최대 금리 인상 이것에 관해서 저도 이제 상당히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인지를 하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 높다고 그래서 제롬 팔 연준 의장도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과격하게 하지만 과연 그게 정답일까요? 영국은행은 그것을 과연 모를까요? 그래서 33년 만에 최대폭 금리 인상에서 금리가 결국 3%가 됐다. 0.75% 금리 인상했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CPI가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10.1을 찍었어요. 10.1을 찍었으니까 당연히 중앙은행에서는 금리 인상을 가격하게 할 수밖에 없죠. 입장 자체가. 그러나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과연. 진짜 실제로 이렇게 쭉 떨어질까요? 근데 어떤 얘기가 또 여기 있었냐면 그래서 뭐 근로서리 그러니까 뭐 식료품의 가격들이 얼마만큼 올라갔냐 여기 보면은 뭐 우유에 관한 거 저지방 우유 이거는 그냥 우유에 관한 거 그런 건데 42.1%나 올라갔어요. 우유 가격이 30.2%나 올라갔고 하여튼 그래서 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는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는 28.9% 그러니까 30% 가까이 식료품 가격이 상승해버린 현재 상황이죠. 그래서 임금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고 있냐 이게 이제 BBC에 나온 얘기거든요. 실제로는 2.9% 하락했다.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 2.9%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돈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과거와는 다른 패턴인데 과거에는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저성장 기조가 있었다면 향후 돌아오는 세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달러를 비롯한 기축통화의 수명이 거의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심상치 않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냐면 올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아까 그 LVMH 그룹 정도 되면은 뭐 삼성전자 정도 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전략 기획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가상자산이 만약에 향후에 별 볼 일 없다? 더 많이 폭락을 할 거다? 자산 가치가 없다? 그러면 본인들이 가치를 부여해서 만들어 놓은 명품 브랜드를 내주면서 헐값에 코인을 사들일까요? 더 많이 앞으로 향후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름서부터 그런 계획을 실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어쨌건 뭐
LVMH 그룹에서도 뭐 전략실에서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피델리티 자산운용사, 피델리티 자산운용사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가 자산운용사 중에는 5위거든요. 세계 5위. 세계 5위이기 때문에 절대 뭐 무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데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개인들한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수수료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본인들이 뭐 중간에 서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까 초반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시세는 형편없지만 이런 기관 투자가들이 중심에 서서 인프라 확장을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이제 저는 오늘 뉴스를 쭉 이제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메타사죠. 메타사가 올 초부터 사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원래는 1월 달부터 나왔던 얘기였었거든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NFT를 교환하게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거를 오늘부로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그 NFT를 창조할 수 있고 교환할 수 있고, 그걸 또 뭐 여러 개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이 있잖아요. 뭐 메타도 있고, 그리고 메신저도 있고, 인스타도 있고, 왓츠앱도 있고, 오큘러스에서 다 통용시키는 그런 과정을 서서히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오큘러스 같은 경우는 VR 기기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 그런 회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뉴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비단 NFT에 국한된 얘기는 아닐 거다. NFT가 들어가는 지갑이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가상자산하고도 깊숙하게 관련 있거든요. 중국에서 NFT는 용인하는데 가상자산은 수용 못하겠다, 밴 시킨다라는 터무니없는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이치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CBDC가 유통될 수 있는 지갑은 스테이블 코인도, 서클 같은 데나 테더사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도 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고 모두가 다 통용되는 어떤, 그런 구조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얘기를 자꾸 제가 해서 죄송한데, 저는 그냥 흐름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내년부터 원유 리터당 49원 인상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원유라는 게 기름값이란 얘기가 아니라 이 우유 자체 원유를 말하는 것 같아요. 원유가 오른다? 그러면 뭐가 오를까요? 우유가 들어가는 모든 거는 다 오릅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댓글을 봤는데 댓글 내용이 참 재밌어요. 댓글이 처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우유 안 먹고 두유 먹으면 되지 라고 써있는데 거기 좋아요가 29개가 찍혔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해.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쌀값 비싸지면 라면 먹으면 되지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참, 그래서 그걸 농담으로 써놓은 건지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써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참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밤 10시부터, 그러니까 어저께 밤이죠. 카카오티 심야 호출료 인상 최대 5,000원.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제 택시는 다 탔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귀가는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어쨌건 흐름이 이러네요. 제가 늘상 뭐 예전서부터 이렇게 많이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실질 임금이 어떤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사업 운영 마진 대비해서 실수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실수익이 계속 늘어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 계속 만약에 줄어든다면 향후 내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직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가상자산 수용에 관해서 뭐 세계 5대 자산 운용사인 피델리티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LVMH 그룹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가상자산 수용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는데, 과연 흐름이 어떤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현재 업비트 창에 반짝반짝 파란불, 빨간불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우리 심리를 옥죄어오는 어떤 그런 상황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에 좀 약간 무게중심을 두시면서 보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